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보험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암보험, 실비보험, 뭐 종합보험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막상 어떤 보장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분들 뭐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뭐 아는 친척이나 친구한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알면 힘이 되는 보험에 관한 궁금증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오늘 주인공 소셜미디어에서 보험왕 초특급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희강 홈인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감초 방송인 임혜정 씨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뜻밖의 김현욱 전 KBS 아나운서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들어오게 됐네요. 오늘 이희강 대표하고 굉장히 둘이 절친이시라면서요. 이희강 대표하고 워낙 친한데 응원하러 왔다가 사실은 이제 보험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도 또 물어볼 겸 겸사겸사 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냥 부록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부록이다 생각하시고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세 분에서 인사 나누세요. 얘기 나누시면 저 옆에서 추임새 넣을게요. 네. 자, 이 대표님. 네. 그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잘 몰라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확하게 뭘 보장해 주는 건지. 네. 저도 한 개인가 뭐 들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매달 뭐 나가긴 나가는데. 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 일가 친척이 뭐 권유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모르는 이유가 일단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이제 하시는데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는 알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는 지인들을 이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뭐 옵션을 뭐를 들 거냐, 뭐 배기량은 어떻게 될 거냐, 전륜이냐, 뭐 후륜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일반 물건들과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장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사실 비교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을 찾게 돼 있는 게 보험이에요. 찾는 게 아니고 찾아오던데.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러이러한 보험이 필요하니까 네가 설계를 해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경우로서 내가 하나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보험을 가입해라고 해서 오히려 강요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둘째가 돼버리고 아는 사람이 그냥 권유하는 대로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보험이에요. 의외로. 그리고 들고 나면은 까먹는 게 자동이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선배님도 분명히 뭐가 나가는데 모르는 게 자동이체이기 때문일 거야. 매달 낸다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빠져나가는데 모르는 거지. 그거에 대한 보장이 뭔지가 사실 알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는 지인이 그냥 가입해달라고 하니까 얼굴 보고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중요한 사람 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뭐 사회 친구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보험에 가입해줘라고 했었을 때 보장을 떠난 나는 이거는 일단은 가입하기 싫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약간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보험료는 많이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보험의 지금 이중성이에요. 저도 외숙모께서 하라 그랬었어요. 아니 내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몰라도 탈 때 되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신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처음엔 그냥 다 그땐 유행이었었거든. 그게 종신보험이 뭐 이거 맞아요. 유니버셜. 네,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죽어야만 탈 수 있는 보험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선배님. 그래요? 저 같은 않아요? 건 어떻게 알고 들었냐면 죽어도 주는데 저는 10억짜리였어요. 죽으면. 죽어도 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다 내고 나면 그걸로 나중에 연금을 보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 연금 보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험연금인 거죠. 연금 형식으로 준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10억이 나오고 예. 안 죽으면 10억으로 연금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보장성의 개념보다는 예. 이거는 나중엔 저축성으로도 네, 겸할 맞아요, 수 맞아요. 그렇게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라는 거를 이제 설계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중요한 거는 다른 상품 같지 않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나중에 사고가 있어야지만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거는 나중에 뭐 만기 때 어느 정도를 받겠다라고 해서 저축의 개념으로 불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보다는 이거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어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받지 못한다는 거를 이후에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열받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보험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럼 네, 많이 이 나오죠. 대표가 그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죽으면은 10억이 맞는데 살아서는 원금보다 적은 금액에서 연금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제가 네. 부은 거보다 보험료보다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에서 연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확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또 죽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꽤 비싸게 한 달에 한 350만 원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해약하려고 그랬더니 뭐 찾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없어 여의도에 또. 그래서 전화로 아니 여의도에 없다.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해약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로 하셔도 돼요.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비싼 돈을 냈는데. 그래서 해약을 했거든요. 예. 5천만 원 손해봤어요. 낸 보험료에서. 그렇지. 보험은 원래 해약하면 당연히 손해가 크지. 너무 많이 그렇죠. 빠져나가는 네, 그렇죠. 오늘 네. 결책 부록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아니 당해서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이 맺혔네. 아니 근데 이희강 대표가 네. 그 얘기한 게 뭐였냐면 네. 앞으로 부을 거에서 손해 볼 거보다 지금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계속 부으면 손해니까. 5천만 원 네. 지금 손해 보지만 네. 앞으로 더 부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손해 본다. 그러면은 1억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두면. 그렇죠. 그 네. 얘기를 해서 그만뒀다.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계속 붙다 보면은 아깝잖아. 네, 아까우니까 그냥 이게 그렇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네. 붙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네. 경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혜정 씨는 보험 어떤 거 들고 있어요? 전에 지금 실비랑 종신 이랑 자동차 보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종신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만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고. 이거는 제가 종신보험은 엄마가 드신 건데 대부분 다 그렇게들 가입을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만기가 돼서 다 내가지고 네. 갖고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실비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은 제가 이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월급의 한 10% 정도 버는 거에 10% 정도 네.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궁금했어요. 이 보험료를 월급의 10%면 엄청난데 1억 중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1억은 안 되니까. 1억은 안 되니까. 네. 네, 아직 제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궁금한 건 어떤 점이 그걸 궁금하셨어요? 예. 제가 10% 정도 내는데 네. 이게 지금 괜찮게 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적정한 건지. 네. 일단 그 전에 종신보험 끝난 거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나 이게 궁금해요. 맞아요. 그것도 궁금하죠. 네, 그 전에 납입하셨을 때 대략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한 월에 25만 원씩 냈대요. 오, 센데? 월에 25만 원이면은 당시에 제 생각으로 봤을 땐 네.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1억이 넘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상품 구조를 뜯어보면 네. 일단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넣고 네.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뭐 암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종신보험은 무조건 죽어야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망보험금과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사망을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뭐 암에 걸렸거나 무슨 뭐 중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 걸렸으면 그에 따른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어서도 받고 살아있을 때도 받는 게 바로 종신보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25만 원씩 납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내면은 걔는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납입이 끝났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는 어찌 됐건 상관은 크게 없으세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납입은 끝났고 보장은 계속적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실제적으로 속된 말로 증권을 딱 까보면 사망보험금만 덩그러니 들어가 있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거의 없거나 또는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아까처럼 20년만 납입하면 종신토록 쭉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5년 단위 갱신으로 계속 끊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특급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사망보험금하고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같이 보장받는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증권을 딱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어차피 납입이 끝났으니까 냅둔 상태에서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개념으로 더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임혜정 아나운서님처럼 그냥 나는 사망보험금 자체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이거 가입하고 있어봤자 나중에 내 남편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도 없잖아. 해약을 없다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를 제 남편. 누군지 모를 내 남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종신보험조차 깨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니 나는 혜정 씨 같은 경우 보험 증권을 좀 가져와 보지 그랬어요. 그걸 가져왔으면 딱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네요. 제가 이제 너무 딱 궁금하다.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이게 미리 사전에 이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 나오네. 일단 제가 대략적인 말씀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남편한테 사망보험금 가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여자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임혜정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보세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부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결혼을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내가 죽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이미 다 부었으니까.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부어주는 것도 아니야. 이미 이거 보는 누군가가 끝났으니까. 연락이 오겠네요. 저한테. 누군가가 연락 오겠네. 임혜정 아나운서랑 결혼하고 갖고 가면 되겠네. 혼수품으로. 혼수품. 너무 슬픈 거 사망 아닙니까 보험금. 기자님.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정이 그렇게 우리 임혜정 아나운서님이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누구 남편한테 간다고 하면 좋아야 되는데 약간 표정이 약간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죽기를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어리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하기에? 보험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암보험들 왜 많이 들잖아요. 많이들 가입하죠. 네. 암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네. 그거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암 치료가 그 건강보험 체계가 공적인 보험이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돼 있습니다. 안 걸려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굳이 암보험을 또 드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 이거 진짜 기본적인 그거를 이제 질문을 되게 잘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의료 범위 내에서 지금 암은 많이 흡수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이 해주는데 굳이 내가 암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는 암 걸리면은 뭐 기둥불이 뽑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에 산정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질환자 또는 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만약에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치료비의 90에서 심지어 95%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암으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퇴원을 시키는데 환자 본인 부담금은 25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다 해주는데 굳이 내가 암보험이 필요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입원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더 어려움에 또 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암보험을 가입을 함으로써 내가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와는 상관없이 걸렸을 때 무조건 진단비가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이라는 거를 처음에 정했었던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생활비로 조금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당장에 있어서 나는 치료비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나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암보험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 계약자의 판단의 몫이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암에 걸리면은 뭐 집안 다 끝장나고 뭐 경제적으로 모아놓은 돈 모아놓은 거 다 써야 되니까 암으로 커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지금 조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용 목적은 아니군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다 해주기 때문에 암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 뇌졸중도 그렇고 중증질환은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그래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사망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망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보면은 막 다 암이에요. 막 친가 외가 쪽이 다 암이다. 병력이 있으면 그렇죠. 병력이 있으면은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암 진단비를 뭐 2,000을 넣던 3,000을 넣던 넣어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물론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해야지 진단비를 난 무조건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뭐 1억을 넣던 뭐 2억을 넣던 이렇게 가입한다 그러면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잘하셨어. 뭐 하나 걸렸어 지금. 아니 뭐 걸렸다기보다는 별책 보러 오늘 활동이 너무 많아요 지금. 취미생을 해야 되는 약간 부담감이 있네요. 아니 괜찮고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나이를 기준으로 똑같은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다 암에 걸린 병력이 있어.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예리하다.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건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의 나이, 여자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누가 더 많이 있든 없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남자인데 그 나이다 그러면은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을 맞는데 평등하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병력. 본인의 병력. 병력에 따라서. 본인의 병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그전부터 계속 위궤양이 있어서 위궤양약 또는 위염약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는 사람은 뭐냐? 암 진단비를 넣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할증이 들어가요. 그 사람은. 과거의 병력 때문에. 병력 때문에. 그래서 할증이 들어가면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30에서 50%가 보험료가 더 비싸죠. 그거 없었다고 거짓말하면. 아니 약한 기록이 있잖아요. 네. 자, 기록이 남아있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기록이라는 거는 전산상의 기록이 아니라 계약자가 고지를 하는 고지 의무에 따라서 보험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고지한 후에 나중에 위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10원도 안 나옵니다. 그때는 보험사에서 그럼 다 과거의 경력이 있었는지 없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돈을 내면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지만 가입을 했다 그래서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허술하겠어요. 자기 돈 나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남자 여자에 따른 연령에 따른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력 무슨 뭐 약을 먹었거나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병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는 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지금 홍 선배는 긴장하시는 거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위험이 좀 있으신가 보다. 어째 그렇게 잘하시는 내 담배는 안 피는데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서. 아니 순간 표정을 제가 읽은 게 위험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고민을 하셨어요. 지금. 엄청 고민하고 계셨어요. 다른 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도 보험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CI 보험이라고 해서 그거는 가족력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런 보긴 보네요. 그래도. 네, CI 보험이 유일하게 가족력을 보는 게 있는데 CI가 뭐지? 아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무조건 사망하면 처음에 책정했었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거든요. 이후 여하를 따지지 않고.
근데 CI 보험은 이 사람이 죽지 않아도 CI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 해당이 되면 사망 보험금을 땡겨주는 기능이 있는 게 CI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CI가 뭐냐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이니스라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대한 질병 중에 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고지 의무사항에 가족 중에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무슨 뭐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거절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되는 게 CI 보험인데 CI 보험도 이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인정을 해주지만 너무 암이 많다 그러면 거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가입을 안 받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할증시켜서 받는다든가 그게 CI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보험은 연령하고 성별에 따라서 동일하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력 또는 그 친척에 따른 그 병력의 친척에 있어서 이제 병력에 따른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CI 보험 요건 시청자를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Critical Illness. 오늘 저분 괜히 모셨네. 그냥 기억하시라고. 그냥 CI가 뭔지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아까 약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제가 친한 친구라 제가 불안불안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생각드는 게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암 같은 이런 중증 치료제가 한 번에 약이라든지 한 번에 주사로 치료가 된다. 이런 치료제가 발달됐어요. 그러면 굳이 안 보험을 필요하냐? 들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그 말씀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거기서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 딱 먹었더니 모든 암이 몸에서 사라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암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암보험이라는 건 이 사람이 완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걸리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암에 딱 걸렸어. 근데 이후에 알약을 먹었더니 씻은 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박이네. 그러면 그건 대박인 거죠. 왜? 얘는 돈을 받았는데 지급되는 거라. 돈을 받았는데 바로 나왔어. 로또네 로또. 그러니까 실제로 암보험 그렇게 생각. 뭐 일부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걸 좋아하지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럼 어떤 일종의 보상금 형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건강 어떤 인포메이션을 좀 주자면 제가 최근에 의사분이랑 촬영을 했거든요. 가장 진화된 방법이 지금 암 치료 중에 표적 항암 치료하고 면역 치료가 있는데 요것도 기술이 많이 발전됐지만 한 번에는 절대 안 났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다행이네요. 보험은 영원하겠네요. 뭘 다행이야? 낫는 게 다행이니까. 아니 보험은 영원하겠어요. 보험은 오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것처럼 사는 한 그리고 사람 인류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완치됐느냐 안 됐느냐와는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게 또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약이 나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은 뭐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쪽에 대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혜정 씨 얘기한 거 중에 CLE 보험 얘기했는데 난 그게 궁금하던데. CLE? 아까 무슨 CLE 보험 얘기 안 했어? CI 보험이에요? 실비 보험. 실비. 그걸 CL이라고 하는 거야? 나 그래서 계속 CL이가 뭐지? 머릿속으로. 김현욱 아나운서가 참 이런 데 센스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계속 머릿속으로 타고 났어. CL이가 뭐지? 계속 CI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CI와 실비가 결합된. 이제 해결이 됐네. 난 계속 궁금해가지고. 실비 보험. 근데 저 실비 보험이랑 실손 보험이랑 다른 건가요?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도 하고 실비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실손보험은 왜 우리가 실손이라고 하냐면 실제 손해본 부분만큼 해준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실비보험은 실제 사용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그래서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깃집 중에 실비집이라고 있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요? 실비집이라는 실제 게 비용이라고? 실제 비용만 그러니까 자기들 원가만 해가지고 싸게 주겠다라고 하는 고깃집이 실비집이에요. 네, 실비집이에요. 주로 실비집은 이제 좀 싸긴 싼데 잘 지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구나 이런 상식적인 부분을. 나도 몰랐는데요. 역시 진짜요? 아나운서라서 한국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아니 그만큼 싸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실비집이. 네,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왜 싸게 주겠다는 그렇죠. 거라고 해서 실비라고 하는 그게 실제 비용 나오는 그만큼만 거를 그게 받겠다. 약자다라는 건. 네, 그렇죠. 근데 실비보험 들고 이제 보험료 다시 타려고 하면 제가 항상 좀 불만이었던 게 진짜 불만인가 보다. 표정이 들어. 아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아까 되게 떼야 할 좋았는데. 서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절차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야? 돈 안 주려고? 그게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거보다는 돈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건 맞는데 네. 계약자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실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건데 아까처럼 암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서류상으로 굉장히 깔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단서하고 그것만 떼주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3천으로 줄 건지 뭐 2,500으로 줄 건지 2천으로 줄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거든요. 왜 가입한 금액인데 암에 걸렸으니까 무조건 지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 거는 맞지만 그 치료비 중에서도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판단해야 되는구나. 대표적으로 안 해주는 거는 뭐 미용에 관련돼 있다든가 굳이 무슨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일부러 나는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과잉 진료를 청구했었을 때 그거를 보험사에서 다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서류 저런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것 띄고 저것 띄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몇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아예 내가 그냥 안 받고 말 거야 라고 해서 못 받은 보험금을 모으면은 그게 이제 1조라는 금액이 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각 보험사에 그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분들이 조금 억울해하실 부분도 있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사에서 정확히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추가 질문 네.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 들잖아요. 네. 의료보험에서도 이게 부담되는 게 있고 부담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 네네. 부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피부라든지 내 미용을 위해 쓴 거는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비급여라고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네, 전문 네, 용어로. 네.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그죠? 비슷하다라고 그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연관돼서 네. 네.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급여를 갖다가 실손보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네. 급여 항목으로 하지 말고 네. 어차피 다 보험사에서 이거 나오니까 네.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최신 무슨 고주파 치료기 하나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거 네. 보험에 건강보험으로는 이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라. 네. 이른바 과잉 진료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항상 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네.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이거 일단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손해예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 계속 팔아요? 제가 봤을 때 식당에서 점심 때 싸게 파는 찌개랑 비슷하지 않나. 그 미끼 상품. 센스 있네. 미끼 상품. 그렇어요? 진짜 그래요? 미끼 상품. 미끼 상품에 다른 거 팔기 위해서 끼워 팔기 위해서? 보험사는 저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900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러니까 90% 이상은 가입만 해놓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중에 무조건 그 실손보험을 가지고 그 병원 치료비를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는데 10%가 총 나가는 보험금의 90%를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뉴스에서 맨날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을 왜 보험사 파냐 이거지. 근데 그거는 보험사에서는 사실은 이게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원래는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실비는 안 팔고 아까처럼 암에 걸렸을 때 뭐 사망했을 때 뭐 뇌졸중에 걸렸을 때 뭐 수술했을 때 입원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깔끔히 지급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는 반감을 갖는 거죠.
돈 안 되는 실비는 안 팔고 돈 되는 것들만 당신들이 판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되느냐라고 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실손보험을 지금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는 굉장히 애둘러서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맞아요. 미끼 상품이네요. 끼워 팔기. 끼워 팔기 맞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거 들지는 않고 있는데 아니 공적인 보험이 있는데 굳이 그야말로 그거로 치료가 다 되니까 국가에서 이런 거는 보험 급여 항목으로 다 딱 정해놓은 건데 굳이 그거 말고 새로운 기계 들여왔으니까는 이거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다만 이거 보험은 안 돼요. 대신 실손보험 있으니까 그거로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 게 바로 과잉진료잖아요. 굳이 그걸 왜 이거 그 보험업계나 국가가 이걸 왜 이런 제도를 놔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된다? 국가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공적인 보험에서 공적인 보험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23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과연 실손보험이 필요한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저도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손보험 필요 없이 그거는 공적 의료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나는 뭐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이 많으니까 직접 나는 비싼 거를 다 뭐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돈 내고 다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인의 선택의 몫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지금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실손보험에다가 청구를 해서 막 70% 80%를 받아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뭐 사망보험 이런 것들은 개인 그냥 민간 보험의 영역으로 둬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결정을 내야 될 부분이니까 홍 선배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좀 가셔야. 이것도 너무 많이 가는데 이것도 용꿈 한번 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은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엘보가 한 번 걸렸었는데 테니스 엘보가 병원에 정형외과 갔더니 먼저 그걸 물어보더라고. 실손보험 있냐 없느냐.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 비급여구나. 있으면은 좋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또 고주파 그 충격파 치료기 그거로 하시라 그래서 아니 그럼 보험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보험이 안 되는데 그럼 보험 안 되는 건 이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돈을 내고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실비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돌려주니까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걸 먼저 물어보는데 이걸 왜 치료도 하기 전에 진료도 하기 전에 이걸 왜 물어볼까? 맞아요. 나를 그 상품으로 보는구만. 돈 벌기 위한 상품 환자로 보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보는구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먼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환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결국에는 본전을 뽑아내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닌데 좀 비양심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근데 그 순간 열받아가지고 홍 선배님의 엘보가 바로 나왔다는. 물어 뜯었어 팔을. 역시 열받는 게 치료의 제 으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 제 수익의 10% 정도를 지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 정도 내요? 한 달에? 꽤 많이 내는 사람 많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5%냐 10%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외로 설계사분들이 사실은 일부러 만들어내게 된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해야 상대방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0% 정도를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내 식구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로 따지면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예요. 내 식구에 1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10% 내야 돼라고 하면은 100만 원 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 내 식구인데 외벌이로 해서 남편이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애들 분유값도 없어요. 300만 원이면 그거 갖고 어떻게 내 식구가 생활을 합니까?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10%면 3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비만이라도 가입해서 한 4, 5만 원대 정도로 내야지
300의 10%인 3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10% 정도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틀린 얘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로서 납입을 해야지 단순히 10%라고 딱 정해놓고 당신은 10%를 내야 돼. 500 수입이니까 50 내야 되는 거고 1000만 원 수입이니까 100만 원을 내야 돼.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히 납입을 하되 매달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가 이 사람한테 최대한의 보험이지 이것저것 다 넣어서 3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막 특약 같은 거 다 넣었더니 애들 것까지 내 식구에서 60, 70만 원 나왔다. 그건 낼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설계사들이 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뭐 가족별로 쭉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에요. 근데 2000만 원을 넣었더니 뭐 30이고 3000만 원 넣었더니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제안서를 보게 되면 자꾸 많이 넣고 싶어져요. 그렇지.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게 너무 희한하게 처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2천만 원짜리보단 3천만 원짜리가 사실 더 좋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신경이 쓰이다 보면 아 그래. 원래는 20만 원짜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뭐 더블 해서 40만 원짜리 하고 내가 술 좀 덜 먹고 담배 좀 덜 필게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입하면은 대부분은 계약이 깨집니다. 아니 오죽 했으면 제가 10억을 받으려고 무리해서 더 그러니까 죽으려고 10억짜리 가입하면 안 되거든요. 10억을 받으려고 한 달에 350을 꾸역꾸역 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많아요. 그리고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보면 약간 많아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약간의 자존심을 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특별히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뭐 A라는 뭐 어떤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월 보험료 100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 근데 그분이 B라는 분을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라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해줄게. A 의사 선생은 수입이 많은지 한 500 정도 들었는데. 이거 들으면 또 들고 싶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같은 레벨인데. 나도 최소한 500 이상은 내야지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리고 뭐 모자란 것 같잖아 내가 마치. 그리고 뭐 원장님의 몸값은 뭐 최소한 막 10억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다 보면 거기에 현혹돼서 말도 안 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현혹이 아닙니다. 현혹입니다. 현혹돼서 말도 안 되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 설계사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설계사를 보고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내 형편에 맞는 보험을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계사들마다 이거는 이 보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가치 판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딱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도 뭐 배기량이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거고 뭐 네 바퀴 굴림 무슨 사륜구동이 무조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설계해 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좋은데 이게 가치 판단이 다 틀리다 보니까 뭐라고 딱 짚어서 이거는 좋은 설계고 이거는 나쁜 설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의존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설계를 해주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함정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신보험을 25만 원씩 이미 10년 또는 20년 동안 납입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거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종신보험이 필요 없었던 분이에요. 왜?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좋아할 사람은 내 부모거든요. 혹시 그 받는 분이 어머니 성함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봐야겠는데요? 혹시 내 이름으로 되는 거 아니야? 언감생심.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네. 예전에는 잘 그러네. 가입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보는 기준에 있어서는 너무 20년 빨랐어. 전에 너무 어린 그러네. 딸한테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킨 거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윤종신 씨 그렇지. 팬이었나? 그렇지. 네, 그만해. 정신.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보험이야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 없었던 보험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좀 윤종신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좋았어. 선배님 취향이시구나. 취죠. 그러니까 요 시간에 네. 요거 좀 듣는 분들은 사실 내가 보험을 든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이 대표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보험 자체가 자동차처럼 큰 자산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은 매달 조금씩 나가니까 큰 자산이 아닌 거로 생각하잖아요. 네. 자동차는 몇 천만 원짜리를 한 사니까 번에 내니까. 엄청 신중하잖아요. 근데 보험 자체도 나중에 보험금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보면 그 전체 합계가 네. 썸이 엄청나게 큰 양인 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네.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스스로 좀 알아야 이성적으로 설계사와 대화가 된다.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들고 있던 보험들. 네. 그리고 보험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메모. 그리고 네.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라면 잔바리 시절에 예. 우리 경제부장이 예. 그 얘기한 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 양반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안 좋았던 분들이 경제부장인데 너무 많았었어요. 한 30년 전인 거죠? 네. 한 20년 전, 20년 전. 근데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보험에 그러니까 저축성 있고 보장성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축성은 이거 완전 사기다. 네. 그거 들려면 그냥 은행 가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들면 되는 거지. 네. 왜 이걸 드냐? 보장성은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네, 네, 네. 그 맞는 말. 이거 진짜 궁금하네. 네. 저축성과 보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질문이 또 여기에 연관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요게 지금 질문 다 하신 거예요. 그거 하고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보험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윤종신 말고 네. 연금보험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예요, 연금은. 연금 네. 말만 그냥 보험이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관없는 생략하고. 거고. 네. 아까 저축성 상품하고 보장성 상품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으로서 저축성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했어요. 뭐 정기적금 1년짜리를 했는데 만약에 11개월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거를 깨게 됐다. 적금을 깼다라고 하더라도 원금에서 빠지는 거는 없습니다. 왜?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자를 다 못 받는 것뿐이지 원금에서 빠지는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보험은 무조건 원금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 빠지게 돼 있느냐? 그 안에 보장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보험료라는 건 아까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가입을 했는데 내일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 그러면 2억에 대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25만 원 나는 딱 한 번밖에 안 됐는데 다음 날에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 2억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보험이 보장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위험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25만 원 내고 하루 만에 죽었는데 2억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사업비라는 거를 보험료에 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비. 네, 사업비라는 거를 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축성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같은 경우는 원금에서 빠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원금은 빠지지 않고 원금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은행 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보험을 가지고 저축성으로 한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그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이게 청취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보험 이렇게 내다가 내가 원금을 지금 한 5천만 원 냈는데 지금 깨려고 하니까 한 3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2천만 원은 손해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왜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은 보장은 받은 거예요.
사고 없이 그냥 잘 사고 없이 간 거예요. 사고 났으면 훨씬 많이 받으니까. 사고가 났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보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계약자분들은 내가 보장을 언제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장 안 받은 것 같은데. 네, 보장을 안 받았는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임혜정 아나운서님도 납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돈만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지. 내가 암에 걸렸으면 한 2천만 원 나온 거고 사망했으면 2억이 나왔는데 암 진단비도 못 받고 사망보험금도 못 받은 이유가 내가 안 죽고 안 걸렸구나 하고 그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바로 아까 자동차 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1년 동안 쭉 내가 냈어요. 아깝다고는 사람 없잖아요. 내년에 또 이제 지금 다시 또 갱신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갱신을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나 지금까지 1년 동안 사고 없으니까 자, 돈 내놔. 보험료 내가 78만 원 낸 거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 왜 없냐?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고 남의 차를 안 받았으니까. 남의 차를 부서뜨리지 않았고 뭐 내가 안 다쳤고 내 차도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보장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식이 일반 종신이나 암보험, 건강보험은 내가 5천만 원 냈는데 왜 지금 해약하려면 왜 3천만 원밖에 안 줘? 2천만 원도 어디로 갔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거는 없다. 단 보장성이긴 하지만 이게 저축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펀드라든가 펀드도 뭐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가 되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일반 금융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축성을 생각을 하셔야지 보험사 쪽으로 저축성으로 가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애초부터 맞지 않는 거다. 이거를 청취자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대표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목적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줄지만 그 일부는 내가 보장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부터 설계사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납입한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는 건 이 사이에서도 보장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다 보면은 계약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 난 살아있을 땐 보장 받을 거고 나중에 나이 먹어선 이거 나중에 연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게 적더라도 상관없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만사다 오케이 돼서 사인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중에 저축성으로 다 받을 수 있어. 네가 낸 거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속아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못 받게 됐을 때 그때는 열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에 광고 보면은 그렇게 내가 그거 잘 주의깊게 안 들어서 그런가? 더 많이 받고 보장도 받고 막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게 아니지. 다시 한번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그러니까 선조 광고에 보면은 보장도 다 해주고 원금도 다 돌려주고 이자도 붙여준다. 이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문구에 어떤 트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글씨를 엄청 빠르게 하잖아요. 다만 이 보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게 쭉 내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잘 안 들리죠. 보험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네,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질문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게 계속 너무 나오잖아요, 질문이. 이 보험이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 꺼내기가 힘든 얘기예요. 왜 힘드냐?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 아는 사람 통해서 야 가입해줘라고 하니까 가입만 해줬지. 그러면은 이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나도 그럼 뭔가 좀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그전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부장님이 그전에 이거 뭐 보장성인데 저축성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게 또 의외로 보험이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홍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발상을 전환을 하면 똑같은 금액의 보장성과 저축성이 있으면 저는 저축성을 들고 싶은 거예요. 보장성을 하나도 못 받잖아. 아니 그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 350만 원이 큰일 났네요 지금. 나도 얘기 좀 하자고. 예를 들어서 저축성을 하는데 거기서 일부가 보장이 된다 하면 그거는 그냥 저축으로 하는 거는 그 돈은 그냥 은행 가서 정기적금으로 들고 조그만 보험료로 보장만으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낫지 않겠냐. 네, 맞아요. 왜냐면 저 보험사에서야 더 많은 그야말로 돈을 이제 보험료를 받아야 위해서 되니까.
보장도 되고 이거 이자 은행 이자보다 많다고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이자도 줄 수 있어라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지만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건 가보지시지. 그렇죠. 맞아요. 손해입니다. 야, 홍 선배님 이제 하산하셔야겠네요. 다 깨달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하산하기 전에 하나 요거만 알고 좀 하산을 하려고. 네, 말씀해 보세요. 보험 중간에 신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실손도 그러니까 뭐 4세대까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보험들 뭐 유행처럼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사가 다시 설계합시다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다시 유리한 방향으로 뭐 잘 모르니까 우리야. 그럼 이게 확실하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리하니까 설계합시다 하면은 다시 설계하는 게 난지 아니면 해약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난지. 이거는 보험을 잘 모르는 저도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건 유지할 게 있고 어떤 건 유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얘기해 줄 거야. 아마. 자, 지금 김현욱 아나운서가 복잡한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겁니다. 그래요? 우울해? 왜 우울하냐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상품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설계예요. 너무 좋은 설계면 그 이후에는 예전 보험보다는 더 좋은 보장으로 나온 상품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사도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왜? 그건 오히려 잘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잘 설계되어 있는 상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은 다 어떤 식의 설계냐면 수당을 위한 설계가 굉장히 많아요. 설계사들의? 그럴 거야. 수당을 위한 설계가 있고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전에 보면은 뭐 용산 같은 데 가면 뭐 예를 들어 카세트를 사러 왔다 그러면은 당신 얼마 준비해 왔어 그러면은 이제 20만 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에 맞는 카세트를 이제 권하거든요. 근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20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15만 원인데 나한테 5만 원을 더 얹어서 비싸게 파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면서도 가격에 맞춰버리면 이게 정말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보장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중요한 건 많은 설계사들이 자기의 수당에 맞게끔 설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좋은 상품을 가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완하는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기존 보험을 해약을 싹 시키고 다시 신규로 가입을 시키고 또 얼마 있다가 해약시키고 다시 또 신규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주기가 대부분 1, 2년으로 좀 빨라요. 왜 빠르냐?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대부분 1년 또는 길어야 2년 안에 다 끝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우울한 얘기로 이제 그 얘기로 끝냈어야 되는데 왜 그 질문을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강호 민주대표 그리고 방송인 임혜정 씨 그리고 별책 프로 김현욱 전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